1위와 5위는 지금부터입니다. 사실 앞서도 잠깐 언급이 됐지만 용산 대통령실과 한동훈 위원장 측은 어제 만남으로 갈등 봉합의 물꼬를 튼 데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김경률 비대위원이 물러나야 더 나은 출구를 찾을 수 있다는 목소리도 분명한데요. 그런데 오늘 한동훈 위원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김경률 비대위원의 사퇴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한 언급은 없으셨나요? 그런 얘기 서로 없었고요. 그런 얘기를 대통령님 뵙고 하진 않죠. 저희는 민생 지원과 관련한 얘기를 나눴고요. 결국 정치는 민생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민생에 관한 여러 가지 지원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설적인 말씀을 많이 하셨고 제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사태에서 김경률 비대위원의 사태가 출구 전략이 될 수 있다 이런 주장에 대해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은 바가 없습니다. 동의하시기 어려운 부분일까요? 그런 얘기 들은 바 없다는 정도로 하죠. 최병무 의원님, 일단 오늘 한동훈 위원장의 저 반응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단호한데요? 그런 얘기 들은 적 없다. 사퇴가 출구 전략 아니다. 일축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서는 저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예. 그게 왜 그러냐면 사실 이 사태는 김경률 비대위원이 김건희 여사가 이 명품백 논란에 대해서 직접 해명하고 사과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이제 마리 앙뚜아네트 얘기까지 이제 빗대서 얘기를 하는 바람에 그 갈등이 이제 증폭이 됐다. 이렇게 거기까지는 충분히 얘기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김경률 비대위원이 사퇴하는 것으로 이 사태를 매듭 짓는다. 이랬을 경우에 그렇게 되면 이 갈등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완벽하게 손을 드는 형식이 돼요. 그렇죠?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문제에 대한 사과나 해명이나 이런 문제는 전혀 언급 없이 김경률 비대위원의 사퇴만 있다면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 승 이런 판단이 된다고요. 그럴 경우에 그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런 성적표를 가지고서 과연 총선을 치를 수가 있을까요? 불가능하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일단 일시 봉합 단계에서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용산 대통령실 간에 저는 어떤 식으로든 이 문제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봉합을 완결지을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협의가 있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아마 김경률 비대위원의 사퇴 문제도 그 협의의 하나의 카드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 문제에 대해서 해명을 한다든가 그럴 경우에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 쪽도 뭔가 양보 카드를 하나 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한 발씩 물러서고. 예. 그러니까 완승이나 완패가 아닌 어느 중간 지점에서 저는 합의를 함으로써 이 사태를 종결지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김경률 비대위원의 사퇴 문제는 그 여러 가지 카드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그 사퇴 문제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얘기를 할 수가 없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예. 사퇴가 출구 전략 들은 바 없다. 실제로 김경률 비대위원 스스로도 물러날 생각이 없다고 했는데 오늘 아침에 김경률 사퇴가 출구 전략 아니냐 그런 얘기 들은 바 없다. 한동훈 위원장도 단호하고 사실 근데 이제 보수 여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김경률 위원장의 거취를 두고는 상당히 의견들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사실 한동훈 위원장은 검사 시절부터 김경률 비대위원과 꽤 끈끈한 관계를 이어온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동훈 위원장의 취임 일성인 운동권 청산, 이 선봉에선 영입 인사이기도 한데요. 특히 한동훈 위원장의 장관 청문회 때 김경률 위원이 증인으로 나온 적도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장관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최근에 모 의원의 성희롱 발언 의혹 사건이 터졌습니다. 제가 왜 이 사건을 언급하냐면 전형적인 민주당의 태도를 알 수 있습니다. 은폐가 실패하면 그때부터는 조작을 합니다. 쌍디귿이냐 쌍디귿이냐 여러 사건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장동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처음에는 본인의 당군 일의 최대 지적이라고 합니다. 은폐한 것이 드러나게 되니까 이제부터는 조작을 합니다. 대장동의 주범은 윤석열이다. 이런 뜬금없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짓거립니다. 아무 상관없는 말은 계속 이러니까 부모한테 화내고 우리 노려봐요? 자, 됐어요. 충분히 됐고요. 자자자. 와, 살짝 푸세요, 승인. 이거 푸시라고. 이런 자세가 안 됩니까? 두 사람의 끈끈한 관계 예시들이 좀 있는데요. 사례들이. 2002년 1월 그러니까 쭉 봤을 때 한동훈 위원장이 문재인 정권 아래서 어려움을 겪었다는 평가가 나왔을 때 그의 손에 쥐어졌던 칼이 검찰개혁 미명화에 떨어지고 말았다. 혹은 부당한 탄압이다.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서정욱 변호사님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결국은 민경우 비대위원을 영입했을 때도 한동훈 위원장이
운동권 청산의 최대 핵심 인물이라고 했는데 민경우 의원이 사퇴하면서 김경률 의원 하나 남았다. 포기 못할 거다. 이거 양보의 문제가 아니다.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이런 표현도 좀 나오거든요. 김경률 회계사는 이제 그 한동훈 위원장도 친하고요.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과 나도 친합니다. 예. 옛날에 집에서 식사도 대접하고 그다음에 조국 흑서 쓸 때 뭐 양쪽에 저는 친분이 누구하고 더 친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고요. 근데 제가 이제 그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째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아마 이제 그 김경률 회계사를 다 이제 품을 겁니다. 포용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그 여기서 김경률 회계사 한 명을 자른다고 해서 이게 완전한 통합이 되겠습니까? 오히려 이제 더 분란되고 오히려 이제 속이 좁은 사람이 돼요.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대인배고 상당히 그 통큰 리더십 이게 윤석열 다움입니다. 저는 윤 대통령이 김경률 회계사 정리해라 마라 이런 거 안 할 겁니다. 근데 이게 화끈하게 포용해서 그냥 가자. 이런데 이게 아마 저는 대통령실의 마음이다. 이렇게 제가 알고 있고 예. 다만 이제 다른 이유로 저는 비대위원 사퇴하는 게 맞아요. 다른 이유로 뭐냐? 이분이 마포 어디든 어디 출마할 거 아닙니까? 예. 자, 출마한다면 이게 결국 공천은 최종적으로는 이게 공관위 거쳐 비대위가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여러 개. 그러면 이게 자기가 출마하면서 자기가 결정하면 이게 심판이 선수로 뛰는 거예요.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저는 비대위원 중에서 정말 당을 위해서 비대위를 할 사람 계속 하고 예. 선수를 뛸 사람은 스스로에게 사퇴하는 게 맞다. 따라서 저는 김경률 회계사가 스스로 마포에 나간다면 사퇴하는 것은 맞다. 다만 이 대통령실에서 막 사퇴를 요구하거나 이게 사퇴가 화해 조건 이 정도로 이게 통이 작은 이런 정치는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어제 저희 채널의 단독 취재 내용도 대통령실은 김경률 비대위원 거취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뭐 여러 언급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 별로 뭐 그걸 원하지 않는다는 얘기도 있었지만 다만 이 거취가 더 중요한 건 이른바 친윤, 강성 친윤 의원들이 여전히 이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인데요. 비주류, 최근에 입당한 이상민 의원은 김경률 비대위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럴 때 그만두면 입을 틀어막는 것밖에 안 되죠. 또 당내에도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제 그렇게 되면 저부터도 저런 말 하면 안 되나? 눈치를 보게 되죠. 저 마포울에 출마를 하기 때문에 비대위원 그만둔다. 그러면 뭔가 좀 악의가 안 맞고 좀 사람들이 생각할 때 대통령한테 밉보여서 그렇게 그냥 또 오해를 하는구나. 살 수 있으니까. 예. 알아서 기는구나. 예. 그럼 김경률 비대위원도 정치적으로 마이너스고 권력에 굴한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전사로서 장수로서의 저는 마이너스라고 생각되고요. 네. 또 당도 그건 역효과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박원석 의원께서 어떻게 보세요? 왜냐하면 지금 야당에서도 나름 어느 정도 긴장하고 있는 게 그러면 이번 정면 출돌 계기로 한동훈 위원장 윤 대통령 아바타 아니네 라는 이미지가 생겼다면 근데 만약에 또 김경률 위원장 여기서 비대위원 그만둔다면 대통령이 밉보해서 그만두는구나 역효과 난다.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러니까 결국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살짝 반기를 드는 듯했지만 굴복하는구나 이런 이미지가 생기겠죠.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그 점을 잘 알고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나 김경률 비대위원한테 당 안팎에 좀 우호적인 여론이 형성되는 것은 민심이 거기에 부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건희 여사 문제를 그냥 넘기고 유야무야하고 이 선거 치를 수 없다라는 게 지금 민심이잖아요. 예. 거기에 이제 반응을 하는 게 김경률 비대위원장의 발언이나 또 김경률 비대위원의 발언이나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얘기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대통령실이 김경률 비대위원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에 관한 봉합을 계속 요구한다면 2차, 3차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냥 두고 다른 이슈로 넘어가야지. 예. 아마도 공천 관련된 공정성 논란이 일면 저는 김경률 비대위원은 오히려 마포 을 출마를 포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기서 마포 을 출마 포기가 아니고 비대위원직 포기는 그건 당정 관계에 있어서 변함이 없구나. 결국 또다시 윤 대통령의 완력에 의해서 당이 굴복하는구나. 이런 인상을 주게 되잖아요. 그러면 총선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더 커집니다. 그런데 김경률 위원장도 관련 있는 얘기가 있죠. 어제 국민의힘의 공천관리위원회가 전략공천 지역의 기준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3번 연속 총선에서 진 지역이라고 정했는데 이러면 김수민 평론가님, 김경률 위원이 출마를 선언한 마포울도 포함이 된다. 공천관리위원회가 3회 연속 진 지역을 전략공천 지역으로 정했다. 이게 앞으로 어떤 당내
공천 전쟁이 나올지도 좀 앞으로 지켜봐야 되겠네요. 네, 근데 뭐 전략 공천이 되든 아니면 경선 결과로 저분들이 승리를 하든 간에 진 쪽에서 뭐 크게 불만을 갖고 당내를 흔들지는 못할 거예요. 당내 세력에서 그런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뭐 그거는 이제 공천이 마무리가 되면 예. 그 다음부터는 뭐 당분간은 바로는 이제 탈락자들이 반발을 하겠지만 그 반발이 뭐 그렇게 당내에서 크게 힘을 얻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적할 수밖에 없는 것은 원희룡 전 장관이나 김경률 비대위원이나 어차피 전략 공천 받을 가능성까지도 있는 인사였다면 예. 그 단세를 왜 못 참고 한동훈 위원장은 그렇게 이 사람들을 대놓고 띄웠어야 했는가? 이거는 뭐 이런 일이 터지니까 비로소 이제 한동훈 위원장 지지하던 분들도 정치 신인이니까 또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냐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건 예. 명백한 무능이에요. 네, 이 정치에서 특히 선거에서 당 대표는 천지인을 살피는 처지입니다. 그 지역에 누가 있고 이런 것들을 다 봐두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알지 못하고 혹은 소외될 수 있는 사람들의 심정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리고 전략 공천 가능성도 있어서 어차피 조만간에 될 수도 있는데 굳이 그 사람들을 띄운다. 이 부분은 한동훈 위원장이 굉장히 뼈아프게 돌아봐야 되는 것이고 사실 김경률 비대위원을 가장 궁지로 모는데 기여한 것도 한동훈 위원장이 돼버렸어요. 이 점들은 한동훈 위원장의 성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병무 의원님, 근데 이제 지금 세간의 평가들이 네. 김경률 위원장 물러나라 목소리가 좀 앞으로도 크지 않을 거라는 전망들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 화면을 같이 보시면 네. 지난번에 나경원 전 의원 그 전당대회 못 나가게 했던 이른바 연판장 때 48명 김기현 체제를 결사적으로 주장했던 김기현 체제 유지해야 된다는 여당 초선 18명. 그런데 이번에 김건 여사 사과 불가를 혹은 한동훈 위원장 비판했던 목소리가 이렇게 많이 쪼그라들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한동훈 위원장 중심으로 구심점이 있을 거다. 이런 관측엔 동의하십니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은 대단히 높죠. 근데 그 이유는 바로 뭐 이제 한동훈 위원장의 당내 장악력이 높아졌다. 뭐 저는 그렇게 분석하고 싶지는 않고요. 예. 이게 이제 그 가장 큰 요인은 결국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갈등을 확산하는 거를 막자 뭐 이런 그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통령 수행실장 출신인 이용 의원에 대해서도 기자회견을 못하도록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그 용산의 그 어떤 악화 방지라는 방침이 있었고 예. 그런 것들이 아마 이제 그 초선들 또는 이제 뭐 용산 대통령실의 입장을 반영했던 그 다른 당내 인사들의 그 활동을 좀 막았던 것으로 보이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바로 여론이죠. 왜냐하면 저 때는 사실은 총선을 앞두고 있던 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총선을 70일 앞두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만약에 그 여당 내의 초선들이 또 뭐 연판장 돌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뭐 어떻게 한다, 뭐 김경률 비대위원 사퇴 뭐 이렇게 되면 결국 당 지도부를 총선 70일을 앞두고 흔드는 모양새가 되잖아요. 예. 그런데 이것이 여론의 그 지지를 받는다고 생각한다면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다 종합해 보면 오히려 그 김경률 비대위원이나 아니면 한동훈 위원장의 그 방향성에 대한 지지가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초선들이 쉽게 나설 수 없었던 것이다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이제 공천 문제죠. 이것도 역시 총선과 연관이 돼 있는데 지금 사실상 공천권은 한동훈 위원장이 가지고 있는 것 아닌가요? 물론 용산에 입김이 있을 가능성 대단히 높다고 보지만 형식적으로는 여하튼 대표의 그 이른바 옥새가 없이는 공천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예. 아마 그런 것들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김경률 비대위원의 거취뿐만 아니라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두 사람의 충돌의 근본적인 이유 바로 김건희 여사 관련 문제도 여전히 갈등의 불씨로 남아 있습니다.